노말을 이제 열심히 해야 하면서 덧셈 정리하고 참나도 도형이 극한이라네. 갈 길이 멀다. 자, 자연수에 대해서 fn이라는 함수가 극한으로 정의되는 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2x 승 더하기 2x 승 더하기 우다다닥 더해서 2의 nx 승에서 자, 마이너스 n 되고 있고 분자인 x가 있다. 자, 이런 상태로 표현될 때, 자, 극한값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낼 때, 자, n제곱의 fx의 극한값을 찾으라. fn의 극한값. 어쨌든 이런 극한값 구하려면 fn을 먼저 정리부터 해야 되겠다. 그렇죠? 하려고 보니까 x 0으로 갈 때라서 빵빵빵빵 넣으면 1이 몇 개 생길 거라고. n개 생길 거라고 하죠. n-n 하면 분모 0으로 갈 거고 분자가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0으로 가고 있으니까 0분의 0분의 극한이다. 그쵸? 근데 얘를 어떻게 처리하자는 얘기일까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거 두 개가 자리가 어떻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바뀌어 있으면 참 좋겠다. 그쵸? 근데 안 바뀌어 있으면 어떻게? 바꿔서 극한 찾고 역수치한다 이런 생각도 되고요. 아니면 위아래로 x분을 곱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 컷? 자, 그럼 여기 있는 극한은 리미트 x 0으로 갈 때 이제 x분의 2x승 2x승 우다다다닥 더해서 2의 nx승 마이너스 n분의 1대 있는데 여기 왜 마이너스 n이 있냐면 아까 여기 1이 n개 생겼으니까 개당 하나씩 1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2의 x승이 극한이 정해지려면 1이 필요하죠. 맞나요? 그럼 2의 x승 마이너스 1 필요할 거고 또다시 2의 2x승도 1 필요할 거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n이 1이 n개가 필요하니까 빠지는 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n이 준비된 거죠. 이걸 그래서 하나씩 준다라는 느낌이고 그게 2의 nx승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다 나뉘어진 거죠. n 마이너스. 그럼 분모에 이제 또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짝지어서 가까이 극한을 찾자는 얘기지 않을까. 첫 번째 극한은 1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지금 더하기 두 번째 극한은 뭐일 거고 2일 거고. 그럼 그렇게 가서 n 번째까지 가는 거니까 플러스 뭐에 대한 n에 대한 표현이 만들어질 거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분 어디에 있는 거냐면 뭐에 있는 극한값이라서 얘 분의 1이라는 극한이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 자연수 1부터 n까지의 합을 자, 수원에서 2분의 n 플러스로 정리할 수 있었으니까 자, 위아래로 그대로 두 배씩 하면서 자, 번분수 정리를 해주면 우리 극한값은 자, n 플러스 1분의 자, 이로 정리가 된다. 그래서 이 식이 fn이 되기 때문에 fn이 이렇게 탕 들어가고 나면 분자의 2n제곱 분모의 n제곱이랑 극한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는 거. 자, 그대로 밑에 있는 272번은 2번으로 가봅시다. 자, fnx가 다음 식인데 1 더하기 x부터 1 더하기 nx까지 곱해져 있어요. 뭐 비슷한 느낌 든다 그렇죠? 위에 거랑.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얘가 a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을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fx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ln의 여기에 1 더하기 x, 1 더하기 2x 다 곱해져 있는 거네. 근데 우리 로그 값에서 여기 진수끼리 곱해져 있는 거 다 무슨 셈으로 쪼갤 수 있으니까? 덧셈으로 쪼갤 수 있으니까 얘가 x분의 ln의 1 플러스 x 더하기 ln의 1 플러스 2x 내가 원하는 구조로 얘를 식 변형을 하자는 얘기지 않을까. 됐나요? 그럼 얘로 지금 1 더하기 2 더하기에서 n까지 더하는 거니까 1부터 자연수 n까지 하게 되면서 a는 2분의 n 플러스 1이 된다. 이런 생각인 거. 자, 분자에 들어갈 2am이라는 일반항을 구하면 이거 부배하는 거라서 n제곱 플러스 n이 될 거고요. 자, 그대로 얘 분모에 n제곱이 있는 상태로 극한 찾는 거니까 자, 여기부터 리미트랑 무한대로 보내면 얘 극한값은 얼마일 수밖에? 1일 수밖에 없다. 자,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마지막 넘어가서 275번을 봅시다.
자, 우리 수원할 때, 수투할 때도 자,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는 뭐야, 그러면? 1 넣으면 0 되고, 1 넣으면 0으로 간다, 그치? 뭐, 5분의 몇 꼴? 0분의 0꼴. 그 분모에 x-x가 있으니까 분자의 식을 우리가 잘 정리하면 얘는 무슨 개수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 미분계수 구조로 변경할 수 있다. 자, 그럼 x-1을 처리하기 위한 0으로 가는 인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식을 막 인수분해를 했어야 되는데 귀찮아요, 귀찮아요? 괜찮아요, 1차식이라서. 그럼 이 전체 식을 무슨 x로 치환하면서 fx로 치환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1 넣었을 때 0인 거니까 f1이 0이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극한의 식이 x가 1로 갈 때 x-1의 fx-f1이 10이라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미분법 이용하는 f'이 10이라고 해서 자연수를 찾을 수 있었다. 이 느낌인 거죠. 그거랑 어떤 구조? 같은 구조. 자, 그럼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쭈루룩 정리가 되면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0으로 가는 인자 x-1 찾아주고요. 자, 뒤에는 x 플러스 1분의 1이 곱해져 있겠다. 그쵸? 자, 분자 0으로 가는 거 확인이 되고, 그럼 여기 xn승 마이너스 2의 x-1승의 식을 자, 우리가 아는 극한의 꼴 막 인수 찾아오고 이렇게 없애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여기 전체 식을 그냥 무슨 x로 치환할까는 느낌? fx. 자, 그러면 이렇게 밑줄 친 것까지 보자마자 이제 f' 얼마 된다는 거? 1 된다는 거. 자, 거기에 2분의 1배가 10 되는 거 찾는 거기 때문에 자, 결론은 f'이 20 되는 자연수의 찾기 있고. 자, 그럼 미분 한번 해볼까요? 조금 미분하면 어떻게 되면 불러보세요. f'x는 x는 미분하면 n x에 n-1 마이너스. 자, 지수식 미분하면 2에 x-1은 똑같이 생기고 얘 무슨 미분? 속미분인데 어차피 얼마니까? 1이니까 생략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 x에 1 집어넣게 되면 f'1이라는 것은 자, n-1이 된다. 자, 그 값이 20 되는 건 찾는 거기 때문에 자연수는 21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네요. 컷! 자, 밑에 있는 것도 그러면 같은 맥락의 문제니까 산수 연습 한번 해보면 되겠지. 자, 마무리. 끝났어요. 상관없이 덕셈 정리로 갑시다. 아이, 즐거워. 우리 상관없이 덕셈 정리가 몇 페이지에 시작됐죠? 덕셈 정리요? 네. 138쪽. 138쪽이요. 자, 쭉 넘어가는 상관함수의 미분이 몇 페이지에서 끝나는지 봅시다. 몇 쪽까지 가요? 204쪽. 204쪽. 자, 이번 주 안에 무조건 다 정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월요일이지? 네. 그치, 3번이나 나왔어. 월, 수, 금. 아이, 좋아. 자, 그렇게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거. 에이, 뭐 하루에 20쪽씩입니까? 하루에 40쪽씩 한 다음에 마지막 날 풀이를 해야죠. 그쵸? 자, 상황에서 덧셈 정리합니다. 자, 우리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수함수 미분을 하기 위해서 지수함수의 극한을 배웠어. 극한을 알아야 도함수 정리를 내릴 수 있었으니까. 맞죠? 그럼 상각함수도 원래 극한을 구해야 상각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극한을 구하는 과정 말고도 덧셈 정리를 한 것도 있어야 미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얘부터 먼저 배운다 이 생각이고, 그럼 덧셈 정리라는 게 일단 뭔지부터 알아야죠. 어떤 정리라고 하면 내가 얘를 언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우리가 사인 30도가 몇 분의 몇이고 2분의 1이다. 그치? 그러면 사인의 45도는 얼마죠? 2분의 루트이죠. 아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사인의 75도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왠지 30도 더하기 45도니까 아싸뿅 뿅뿅뿅뿅 예!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저 지렸죠? 함의추론? 하면 되겠니? 안 될 거야, 그치? 당연히 이게 안 된다는 생각은 사인 30도 더하기 30도만 해도 나와요. 이게 2분의 1하기 2분의 1가 있어, 없어?
자, 사인 60도는 얼마니까? 루트 3이니까, 그치? 그럼 우리 목적은 이런 거야. 사인 75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이런 특수값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겠다라는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덧셈 정리라고 합니다. 각이 더해질 확률을 보겠다 이런 말이라서.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기억해야 되는 공식을 쌤이 한번 쭉 적어볼게요. 책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외우셔야 하고요. 내가 말했잖아. 무조건 외우고 안 한다고. 이 정도면 무조건 암기 과목 아닙니까? 자, 다 외우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와우. 그냥 외우면 힘들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관계들을 일단 쉽게 구조화해서 기억하는 방법이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고전적인 방법을 당연히 이해할 거고 이용할 거고, 얘가 이렇게 덧셈 정리에 관계가 나오는 이유도 쌤이 뭐 한 가지만 들어서 일단 생각을 해줄게요. 원래 한 7, 8가지 되거든? 근데 우리가 그 7, 8가지 본다고 이건 못 외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빈칸 채우기가 한 번씩 나와요. 대신해서. 그래서 가장 빈번히 출제되는 내용들 쌤이 한번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자,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건데, 사인 알파 플러스 더하기 베타랑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실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얘가 생각이란 걸 해보자. 곱셈 공식 할 때도 a 더하기 b의 제곱하고 나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공식을 따로 외울 필요가 없었죠. 구조가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플러스 b 대신에 무슨 b 들어간 걸로? 마이너스 b 들어간 걸로 공식을 그냥 만들 수 있으면 됐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뭐야? 이거 플러스 베타인데 마이너스 베타로 바뀌었네? 그럼 베타 대신에 무슨 베타 넣으면? 마이너스 베타 넣으면 아래쪽 공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럼 코사인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집어넣고 사인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집어넣으면 코사인은 우함수, 이함수? 우함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집어넣어도 원래랑 똑같은 코사인 베타 만들어지는 거고. 자, 사인은 우함수, 기함수? 기함수. 그럼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무슨 사인 베타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사인 베타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만들어진 사인과 코사인, 코사인과 사인의 계열관계는 변화가 있을까? 없어. 그래서 얘는 이제 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에서 합과 차에 대한 공식은 달라진 게 이 가운데 부호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읽어요. 신, 코, 신. 자,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신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얘를 다 외운다. 사인은 뭐다? 신코코신이다. 코사인은 뭐다? 코코신신이다. 그러면 부호를 보는 건데 사인 같은 경우는 부호가 없었고 각기의 유지가 되고 코사인 같은 경우는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구나? 바뀌는 구조구나. 자, 이제 쌤이 10초 만에 외울 수 있다라고 외우라고 하는 거 이제 이해할 수 있지. 그지? 사인은 덧셈 정리가 신코코신, 코사인은 코코신신. 사인은 부호가 그대로고 코사인은 부호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 됐어요? 뭐 다른 방식으로 해도 돼요. 쌤 시험 중에는 그렇게 하는 애도 있었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이제 화장실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장애 안 좋은 친구였어서 화장실에서 고하는 방법이래. 그냥 개썰이야. 미친놈이죠. 교대 나와가지고 초등학생 체육 가르치고 있습니다. 듣고 있니 승철아? 싸고 풀고 싸고 봐도 싸. 똑똑하죠? 는 무슨 고전의 방법으로 갑니다. 알겠죠? 자, 새로운 툴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신코코신이에요. 그럼 신코코신이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사인 그래프를 반주기만 그려봐요. 코는 위에 달려있고 신은 밑에 있죠. 밑에 있는 곳에 신을 적고 위에 있는 곳에 코를 적으면 돼. 그럼 절대 까먹을 일 없겠지. 코사인도 반주기만 그려. 위에 있으면 코예요. 밑에 있으면 신이에요. 됐나요? 끝! 됐지? 자, 이제 절대 까먹을 일 없어. 지울게.
불러보세요. 수화부터. 사인 코사인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사인 베타. 그치? 내가 10초 만에 배웠으니 이렇게 똑똑한 아이였더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형리가 여기입니다. 사인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됐나요? 자గిం경이. 그렇지. 무적이 된 기분이야. 여기는 좀 세게 할게요. 코스포 보호가 바뀌면서 신신이 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끼리는 이제 이거 할 때가 신코코신, 코코신신이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쌤이 알아서 적을 테니까. 근데 팔만 빠질 뿐이겠지. 너는 이게 마음 편하게 하자 이 생각이야. 자, 삼각함수 있는데 사인이랑 코사인밖에 없습니까? 탄젠트도 있죠. 자, 탄젠트의 덧셈 정리는 사인과 코사인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얘가 뭐는 뭘까? 코사인분의 사인. 다 적는 겁니다. 분모에는 코코신신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신코코신이 들어가요. 자, 근데 수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구조가 너무 더럽고 탄젠트면 탄젠트로 표현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분자 분모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다 나눠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코사인 값들은 다 1이 돼요. 사인 값들은 다 탄젠트로 바뀌어요. 그쵸? 사인은 뭘로 바뀌고? 탄젠트 값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뭘로 바뀐다? 1로 바뀐다. 코사인은 1로 바뀌고 사인은 탄젠트로 바뀌는 거죠. 되었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적어보면 이제 이렇지 않게 1 곱하기 1 생길 거니까 1 마이너스 1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자, 이 식의 구조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탄젠트의 덧셈 정리 이렇게 탄젠트의 분수식으로 만들어지는데 탄젠트의 고백값이 들어가 있고요. 탄젠트에 무슨 값이 들어가 있죠? 합이 들어가 있죠. 우리 합곱이 주어진 수학적 개념들 많이 배웠잖아. 그치? 특히 합과 곱이 한 번에 주어질 수 있는 방정식, 역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만약에 이 방정식의 기분을 탄젠트 값으로 설정한다 치면 근계수 관계를 통한 어떤 덧셈 정리의 관계가 엮여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해했죠? 그래서 탄젠트의 덧셈 정리는 이렇게 먼저 합곱으로 네가 만들어져 있다는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탄젠트의 덧셈 정리 저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있겠네요.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자리 바꾸어서 이제 얘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들어간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베타 대신에 무슨 베타 들어간다? 마이너스 베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탄젠트는 그럼 기함수입니까? 우함수입니까? 기함수. 그럼 부호가 다 바뀌어야 되겠죠. 위아래로. 그치? 그럼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유형은 뭐가 될 것 같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그치? 탄젠트 베타분의 그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뭔가 어쨌든 분수의 곱과 무엇으로도 차로도 표현되니까 곱셈 공식 변형과 연계되어서 문제가 잘 만들어질 겁니다. 알아놓자.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거기 탄젠트의 덧셈 정리 쪽에서는 자, 이 식의 구조가 일단 드러난다는 거 잘 체크를 하나씩 해놓으시고 자, 사인 코사인은 신코코신 코코신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덧셈 정리 기억하실 공식은 끝이 났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유리하게 잘 쓰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자, 찾고 있어? 덧셈 정리 어디 있는지? 찾았어? 아, 거기도 합곱, 합차, 이게 차, 곱, 다 표시돼 있어? 교재에? 앞으로 좀 친절해서 적혀있을 수도 있어. 있니? 안 적혀있어? 그럼 적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저거는 있는데. 아, 이거는 있는데. 이건 없어? 저 말이 없는.
이 곱이랑 합이랑 적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적혀 있으면 어쨌든 잘 체크를 해주시고. 네. 응? 뭐야? 없어? 저 글자. 글자만 있다. 공식만 있다고. 네. 그렇지. 공식은 당연히 있지.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얘기해보자. 그러면 신코코 신신에 비해서 쌤 이거는 말 만드는 방법이 없나요? 1-곱분의 합이다. 1 플러스 곱분의 차다. 좀 별로인 것 같아. 나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거. 근데 이거만큼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게 없더라고. 1마탄탄 탄불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다가 음을 좀 이어볼까? 이가 탄탄 인사도. 이가 탄탄 인사도 뭔지 알지? 그치. 어른들은 먹을 거야. 잇몸 질환 있을 때. 일마탄탄 탄불탄. 일풀탄탄 탄마탄. 자, 머릿속에 한 번씩만 각인하면 돼요. 나도 싫어.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도 제일 잘 기억해. 어떻게 해놔도 하고 싶지 않아. 일마탄탄 탄불탄. 일풀탄탄 탄마탄. 자, 분자분모의 부호는 항상 어떤 상태입니까? 다릅니다. 자, 그럼 얘는 부호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탄젠트의 덧셈은 분모에 코사인 들어가니까 분모가 부호가 바뀌는 거고 분자에 사인이 들어가니까 부호는 그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헷갈리면 끝. 자, 지워볼게. 자,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1, 풀, 탄. 됐나요? 자, 수치스러워도 분명히 겉으로 말은 못하겠지만 속으로 되뇌이고 있을 거예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풀 탄탄 탄마탄. 되었나요? 끝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제 좀 봐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런 사인 30도 더하기 사인 45도라면 사인 75도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인의 30도와 내방은 특수각의 삼각비의 값이 45도로 분리하면 얘는 신코 플러스 코신이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럼 사인 30도가 몇 분의 것에? 2분의 1에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에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에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가 되니까 자 4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2 이런 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수원에서 우리가 사인 법칙 통해서 찾았던 사인 75를 이제 미적분하면 덧셈 정리 통해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코사인의 15도는 어떻게 찾을까요? 그쵸? 코사인의 몇 도 빼기? 45도 빼기 30도 이렇게 가면 되겠죠. 코사인은 코, 부호는 바뀌면서 풀, 신이었습니다. 자,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에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에 플러스에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사인 30도 2분의 1 해서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두 개 같네요. 당연하죠. 고각 공식이죠. 더해서 몇 도 되는 각이니까 90도 되는 각이니까 그치. 밑변 높이의 관계가 잘 바뀐 형태라서 이들은 서로 같은 값일 수밖에 없다는 거 확인됩니다. 끝! 자, 그럼 탄젠트의 15도는요. 탄젠트의 몇 도 빼기? 45도 빼기 30도 이렇게 가면 된다. 그렇지? 1풀 1마 1풀 탄이니까 탄젠트 45도 1, 탄젠트 30도 루트 2분의 루트 3분의 1 탄마탄이니까 1마 플러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아래로 루트 3 곱해서 정리만 하시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인 거고. 됐나요? 자, 이런 기본 계산의 문제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쭉쭉쭉쭉 해 나가면 되는 거고. 그럼 이 관계는 왜 만들어지냐 하나만 소개를 합시다. 공식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방법은 아까 같이 쌤이 얘기했듯이 많이 있는 건데 자, 단위원을 가지고 많이 증명을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좀 이따 또 해야 되니까 자, 머릿속에 복귀하면서 이렇게 가봅시다.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 있었어요. 그때 자 여기는 동경 끝점 P의 좌표 하나는 네가 회전된 각을 하나 알파라고 만든다 이 생각입니다. 그럼 P의 좌표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상함수 정의 따라서. 자, 그 다음에 Q라는 점을 잡는데 좀 더 안쪽의 각을 잡고 자, 요 사이에 회전된 양을 베타로 잡으며 Q의 X좌표는 코사인 베타, Q의 Y좌표는 사인 베타 이렇게 잡히게 될 겁니다. 자, 좌표를 잡고 나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느냐? 두 점사이의 거리 관찰이 가능하겠죠. 이 거리 관찰을 먼저 자, 이 두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PQ 사이의 거리 제곱은 너네들의 차이의 제곱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나 일단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서 1 만들어진다고 바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사인, 코사인 제곱 알파의 작지는 누구 제곱 알파니까? 사인 제곱 알파니까. 그리고 이렇게 제곱하게 되면 뭔가 합이 1인 관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 더 볼 수가 있어요. 자, 요 안에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자, 요 사이의 각이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두 각에 대한 차의 관계가 드러나니까,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대변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현재의 이 이등변 삼각형의 부변 길이가 1, 1인 삼각형이거든요. 그럼 삼각형 OA에 비해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시켜보면, 자, 여기 있는 각의 대변 길이 제곱 PQ 제곱은 끼고 있는 두변 길이 제곱의 합대라고 할 거니까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끼고 있는 두변 길이 곱에다가 자, 끼고 있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라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셋 다 초점을 잃었어. 그치. 코사인 법칙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또 수원에서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중요한 건 코사인 법칙 쓴다라는 거 알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어때야 될까? 같아요. 그 같은 관계를 정리하면 요 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나 코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가 증명이 됩니다. 정리가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 제곱하면서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해서 1이고 플러스 코사인 제곱 베타 사인 제곱 베타 더해서 1 만들어지고 자, 곱해서 두 배 된 값들만 나올 거라서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자, 다시 마이너스의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 했나요? 자, 이 값이 지금 아래쪽에 있는 2-2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랑 똑같은 거예요. 플러스 2 날라갈 거고요. 같은 거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2 다 약분하고 나면 우리가 아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부호 마이너스 나오면서 바뀌니까 풀진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의 나머지 각에 대한 증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또는 여기서 마이너스 베타 집어넣으면 위에 거 만들 수 있으니까 답변한 관계를 통해서 모조리 유도가 된다 이 생각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이 유도하는 관계의 과정이 빈칸 채우기를 한 번씩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린 겁니다. 자, 빨리 지우는 이유는 뭐냐면 교재에 있어요. 나중에 잘 찾아보시고. 자, 그리고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그냥 읽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해보자. 우리 상강함수 덧셈 정리하기 전에 사실은 상강함수의 역수에 대한 정의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우리가 삼각비가 세 개가 있잖아요.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탄젠트. 근데 얘의 쓰임새들을 도형에서 찾으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자, 요각 하나 세타라고 잡는다 치고 여기 빗변 길이 A라고 잡는다 치면 빗변에서 높이 갈 때 뭐 곱한다? 사인 세타 곱한다. 자, 빗변에서 밑변 갈 때는 뭐 곱한다? 코사인 세타 곱한다. 그래서 여기 높이를 찾을 때 삼각비를 통해서 A 사인 세타, 여기가 A 코사인 세타 표현될 수 있어서 삼각비 통해서 변길이들을 표현을 했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자. 자, 빗변에서 높이 갈 때 사인을 곱하면 반대로 갈 때는 사인을 뭐 해야 될까요? 나누어야 되겠죠. 그럼 사인을 나눈다는 건 사인의 역수인 형태의 삼각비도 있다는 얘기일 건데 그 역수인 삼각비를 쌤 왜 사인 x라고 했지? 미안해. 나중에 함수 나서 얘는 얘기할 거니까 일단 세타로 정리를 해줍시다. 상관은 없지만 자, 사인에 대한 그 역수의 함수를 표현하는 내용이 있어요. 코시컨트라고 하면서 자, CSC만 적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의 역수 표현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반대로 나뉘어질 거니까.
자, 코사인의 역수의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시컨트라고 해요. SEC만 적어요. 사인이 아닌 것을 코사인이라고 합니다. 부정의 의미를 달아서. 코사인의 역수를 시컨트라고 정의를 하고요. 시컨트가 아닌 걸 무슨 시컨트? 코시컨트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의 역수가 시컨트다라고 알면 사인의 역수는 당연히 코시컨트가 되겠죠. 자, 탄젠트의 역수는 뭐냐면 탄젠트는 짝지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탄젠트의 짝지는 그냥 탄젠트예요. 그래서 탄젠트의 역수는 탄젠트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코탄젠트로 표현해요. 자, COT만 적어서 코탄젠트라고 읽습니다. 여기까지 끝? 자, 그럼 역수인 상관함수를 정의한 이유는 물론 목적상 이런 길이 표현들이 유용함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그래 생각해보자. 우린 역사적으로 사인과 코사인을 훨씬 오래 다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나한테 얘들아 세타가 그렇지 3분의 4파이였다고 해보자. 그럼 사인의 세타를 구하는 일 어려운 일 쉬운 일? 쉬운 일. 사인의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하면 자, 각변환 통해서 세타 지우면 앞에 마이너스 생기면서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 될 거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나한테 만약에 코시컨트의 세타를 물어봤다? 그럼 코시컨트의 3분의 4파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코시컨트에 대한 각변환을 이런 걸 다시 다 외우자는 얘기일까? 아니죠. 이건 어차피 누구의 역수일 거니까? 사인의 역수일 거니까. 그럼 사인의 역수를 구했으면 얘 역수 취하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얼마다? 2다.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코사인이나 코시컨트나 시컨트나 코탄젠트의 값을 묻는다. 그럼 여기 있는 이 표현들이 누구의 역수인지를 알면 되니까 앞쪽에는 그 바탕이 되는 함수값을 구한 뒤에 그냥 무슨 수 취한다는 느낌으로 역수 취한다는 느낌으로 계산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뭐 하나 짧게 연습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야. 나의 코사인의 세타 값이 마이너스 5분의 4였어요. 이렇게. 자, 세타가 가지는 각의 범위는 0과 파이 사이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세타 0에서 파이면 몇 또는 몇 사분면인데? 1 또는 2, 4분면인데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왔네? 그 말은 코사인의 여기 있는 동경 세타는 몇 사분면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걸까? 2, 3분면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2, 4분면의 동경을 표현했을 때 요각만큼이 회전된 양이 세타가 되는 거고 이 그럼 동경 끝점의 좌표 중에 x좌표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죠. 동경의 길이, 반지름 길이는 요만큼이 5가 된다는 얘기인 거고 맞습니까? 그럼 얘 y좌표를 알면 사인 값이랑 탄젠트 값도 다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겠네. 그럼 요래요래 직각삼각형 만들면 현재 요 길이가 4라고 주어진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높이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고 3이고 자 그럼 요 y좌표가 3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나한테 이제 우리가 수원에서는 사인 세타를 물어봤었죠. 사인 세타를 물어보면 얘는 그냥 몇 분의 몇이다? 동경 길이 분의 y좌표다 이렇게 표현했었고 탄젠트 세타를 물어보면 x좌표분의 y좌표가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런 것들이요. 각변환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잠깐만. 이건 수원이죠. 미쳤나봐. 사인이 아니라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겁니다. 시컨트에 그럼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런 게 궁금하다고요. 각변환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컨트는 누구의 역수인 바탕이 함수일까? 코사인의 역수인 바탕 함수니까 아 얘는 코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계산한 다음에 그냥 역수 취하면 된다 이 생각이죠. 자 2분의 홀수 파이 더하면 함수는 다 바뀌죠. 코사인은 뭐로 바뀝니까? 사인으로 바뀝니다. 자 각변환 공식 기억 안 나는 사람 빨리 손 드세요. 알겠어. 그럼 일반화된 것만 공식만 얘기할 거야. 공식이 나오는 이유나 대칭의 관계는 나중에 수원에서 다시 나옵시다. 알겠죠? 그러면 자 요것만 하자. 예측하고 있어서 걱정하지 마. 여기 있어.
혹시나 해서 그냥 해본 거야. 근데 하면 할수록 너네가 진짜 동공이 풀리는 게 보여. 자, 먼저 두 가지 결정을 합니다. 함수 모양 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호 판정을 해야 돼요. 자,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에 대한 2분의 n파이에 대해서 뿔과 세타라고 된 형태에서 쌤이 아까 동경이 위치관계 할 때도 세타는 무슨 각으로 간주한다? 예각으로 간주해도 된다라고 했지. 자, 이거 각 변화할 때도 세타는 자, 네가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든 예각으로 간주하고 변형해도 어차피 규칙은 똑같이 나오니까 예각으로 간주하고 생각합니다. 자, 함수 모양은 어떻게 정하냐면 n의 모양에 따라서 n이 홀수면 변해요. 사인은 뭐로?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그럼 이제 우리 탄젠트 분의 1은 코탄젠트라고 할 수 있긴 한데 굳이 불편하게 그렇게 쓰자 안 쓰자? 안 쓰자. 우린 탄젠트 분의 1을 계산하기 훨씬 편하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원리 그대로 갑니다. 자, n이 짝수일 때는 변해요 안 변해요? 함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부호 판정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부호 판정은 어떻게 하냐면 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인이라는 게 동경 길이분의 누구 좌표였냐면 y 좌표였죠. 그럼 동경 길이는 항상 양수잖아요. 그럼 사인 값의 부호 결정은 내 동경 끝점의 누구 좌표? y 좌표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자, 4사분면에서 보면 4사분면이 아니라 이렇게 좌표평면에서 보면 1이랑 2사분면의 y 좌표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인 값이 플러스고 이 밑에 3, 4분면에서는 y 좌표가 음수니까 사인 값이 음수인 거야. 이런 생각이었던 거지. 맞지? 그치?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이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몇 사분면인지가 중요하고 그 안에서 여기 있는 기존에 정해졌던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연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사인의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2분의 홀수 파이네요. 빨리 뭐로 바꿔야 될까? 코사인 세타를 적어야 돼요. 자, 그럼 이거 몇 사분면인지 봅시다. 세타는 어차피 예각간주입니다. 그러면 0에서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여기까지 나왔다, 그치? 거기서 세타만큼 빠지면 몇 사분면 답이죠? 3, 4분면. 3, 4분면에서 사인의 부호가 뭔지를 봐야 된다. 난 사인 값 나오는 거니까. 양수니까 음수니까? 음수. 그러니까 이 앞에 마이너스가 달리는 거예요. 끝? 안 어렵지 않아? 그러면 코사인의 자, 2분의 7파이 마이너스 뭐 세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2분의 7파이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지? 2파이는 버릴 수 있지 않아? 그럼 2파이를 버리고 나면 죽이니까 여기 2분의 몇 파이 나는 거고 3파이 나는 거예요. 어쨌든 짝수 파이니까 홀수 파이니까 홀수 파이니까 사인 세타를 적는 거죠. 자, 그럼 2분의 3파이에다가 세타 다음에 몇 사분면? 4사분면. 4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죠. 얘는 x좌표니까. 그러니까 얘 부호는 플러스로 되면서 니는 사인 세타랑 똑같은 겁니다. 끝! 자, 그래서 이게 각변한 일반화된 공식이었던 거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다시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으로 바뀌겠죠? 사인 세타고요. 몇 사분면입니까? 2사분면이죠. 2사분면에서 코사인 값은 양수, 음수? 음수. 그럼 네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네. 이해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 대한 다시 역수값을 찾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는 아까 몇 분의 몇이었습니까? 5분의 3이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5분의 3이고 그럼 여기 있는 이 삼각함수의 값은 뭐가 될 거나? 마이너스 3분의 5분의 역수니까 끝. 어렵지 않아요? 또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를 가볼까요? 그럼 얘는 탄젠트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찾고 각변환한다. 뭐라는데 탄젠트는 주기 자체가 뭐가 파이가 되니까 자, 그냥 파이 지우면서 얘는 탄젠트 세타만 찾으면 되지 않을까? 자, 탄젠트 세타 찾으면 여기서 마이너스 4분의 3이었기 때문에 그 역수값은 마이너스 3분의 4로 정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부분입니다. 끝났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계산하시면서 수원에서 했던 각변환 공식들, 그 다음에 역수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 하나씩 잘 봐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해야 될 것들 좀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단순 연습 하나 가자. 선생님 굳이 이 역수인 함수에 대해서 왜 쓸까요? 사실 지금까지는 별 의미를 못 찾겠잖아. 시컨트 찾는데 코사인 썼다고 어차피. 사인 역수 찾는데 그냥 코시컨트 쓰고 있다. 코시컨트 찾는데 그냥 사인 찾고요. 그치? 쓸 데가 없지 않아? 쓸 데가 있습니다. 뭐 할 때? 미분할 때.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역수 표현은 반드시 익히시고, 그럼 이제 이 삼각함수의 역수에 대한 표현들이 잘 정립이 돼야 되니까, 자, 구호 변환되는 공식들도 다 잘 정리해야 돼요. 사인 세타분의 1은 뭐로 표현된다? 코 시컨트 세타고요. 그렇지. 코사인의 역수는 뭐로 표현되고요? 시컨트 세타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의 역수는 그렇지. 코탄젠트가 되겠죠. 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신코 코신이고, 그렇지. 부호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코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는 알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신신이고 부호는 바뀐다. 그치? 자, 탄젠트 덧셈 정리.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일막탄탄 탄풀탄. 그치? 이렇게 지배당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들이 이제 쓰일 때 우리가 아는 제곱 공식이 더 생겨요. 제곱 공식. 선생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식을 확장을 해요. 자, 뭐를 확장하냐면, 자, 양변에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은 탄젠트 제곱이 될 거예요. 플러스 1. 코사인 제곱분의 1인데 코사인 역수 뭐니까? 시컨트니까 시컨트 제곱이 생겨요. 즉 앞으로 나는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 보이면 얘를 열심히 탄젠트 나오면 우리 맨날 사인, 코사인과 사인으로 바꿔서 표현했었잖아. 이렇게 계산해서 얘를 통분하게 되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네. 그럼 얘가 지금 1이 되는 거니까 코사인 제곱분의 1이라서 이게 시컨트 제곱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나중에 미분하고 적분할 때 이거 바로 바꾸는 거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거 된다면 이제 머릿속에 인식을 해놓습니다. 컷! 기억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리 바꿔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된다. 상관없거든. 근데 쌤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좋아해. 탄. 한 번 더 탄다면 새카맣게 탄다. 자, 이건 고전적으로 나오는 민간요법 같은 거예요. 세뇌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사인 제곱 나누면 그럼 얘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아니라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이니까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코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코가 탄다면 코가 새카맣게 탄다. 자, 이건 그냥 그 고전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미안. 기억 안 나면 제곱 공식에서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나눠서 유도하면 된다는 방식만 인식을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 나중에 미분하고 뭐 할 때 쓴다? 적분할 때 쓸 표현이라서 자,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뒤에 나오는 계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계산 문제들 할 때 그냥 계산 열심히 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짝을 지어줍니다. 봐봐. 탄젠트의 짝지는 시컨트예요. 그러면 코탄젠트, 탄젠트에 코만 달린 거잖아, 그렇지? 코탄젠트의 짝지는 자, 코가 달린 코시컨트가 짝지예요. 그럼 사실 얘만 알면 얘의 구조는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이거 하나 잘 기억하면서 탄젠트랑 시컨트 세타랑 짝이라는 걸 좀 잘 알아보세요. 미분하고 적분할 때 또 나올 겁니다. 짝지입니다. 그러면 코탄젠트 짝지는 누구다라고 보겠다? 코시컨트가 된다라고 보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둘이 짝이 만들어지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곱 공식에서도 짝으로 다니고, 자, 나중에 미분하고 적분할 때도 짝지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끝. 자, 이렇게 하나 적어보시고, 그런 부분만. 어디죠? 이거 제곱 공식 변형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교재에 보면
몇 페이지인지 찾아볼까요? 거기 140쪽에 있어요. 삼각함수 사이 가운데 있는데 탄젠트 제곱 더하기는 세컨트 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 되는데 한 번 더 탄다면 코가 탄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치? 탄젠트 짝지 시컨트고 시컨트 짝지 코탄젠트 짝지 코시컨트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누구 제곱? 시컨트 제곱.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누구 제곱? 코 시컨트 제곱. 그치. 이걸 기억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도 해야 되겠죠. 시컨트 제곱은 뭐 더하기 뭐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코 시컨트 제곱은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그치.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자 뾰롱뾰롱 갖추어 나가시고 자 얼른 한번 문제 간단히 풀어봅시다. 몇 분이죠? 34분? 안 돼! 자, 이 방정식의 두 분을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라고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탄젠트 더하기 코탄젠트는 뭐예요? 아니, 누가 봐도 표현 바꾸지 않은 얘기죠. 코사인분의 사인, 사인분의 코사인. 이거는 수원할 때도 많이 하는 건데 수원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줬다면 그냥 미적분에서 이렇게 바꾸어서 준다 정도의 생각입니다. 자, 분모에는 그럼 이 둘의 곱이 들어갈 거고 그럼 사인과 코사인 곱에다가 분자에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당연히 얼마? 1 이렇게 되고 됐나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자, 두 분의 합은 몇 분의 몇입니까? 2분의 1이죠. 두 분의 곱은 얼마입니까? 8분의 3이죠. 그럼 얘는 곱의 역수니까 몇 분이면? 3분의 8. 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얘기네. 자, 두 번째. 자, 시컨트 세타 더하기 코시컨트 세타예요. 이런 것도 그냥 역수로 표현하면 돼요. 시컨트? 누구 역수? 코사인 역수. 그렇지. 처음이라서 그래. 코시컨트 역수? 사인. 그렇지. 사인의 역수. 그럼 얘는 두 개 곱한 것분에 합한 거가 되니까 4분의 1가 될 거라서 8분의 3분의 2분의 1. 자, 그래서 8배 하면 3분의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컷? 자, 그럼 세 번째 이런 것도 봅시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곱하기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나요. 자, 수원 과정이었다면 얘를 열심히 뭐로 바꾸고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얘를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바꿔가지고 막 열심히 통분하고 계산했을 건데 이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보자마자 뭐죠? 시컨트 제곱입니다.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 세타입니다. 그럼 이거 두 개 곱하겠다는 거니까 자, 분모에는 어쨌든 사인과 코사인의 곱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생기지 않겠냐는 얘기인 거죠. 이해했나요? 그럼 이 값은 이 값의 제곱이니까 자, 답은 부분의 것이다 64다. 이런 것들 연습하자는 생각이에요. 자, 각변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자, 따로 예제 없이 뒤로 넘어가서 덧셈 정리 쓰는 거 바로 볼게요. 자, 지금 선생님 적어주는 값들 다 한번 어떻게 계산할지 고민을 하는데 시컨트의 100으로가 나왔습니다. 시컨트 누구 역수? 코사인 역수. 첫날이니까 괜찮아. 그치? 근데 다음 시간에 이렇게 늦게 나오면 찰싹.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합시다. 자, 코사인 없으니까 우리 코사인 몇 도를 찾아야 되는 거야? 100으로. 코사인 100으로 어떻게 찾지? 그치? 코사인 60 더하기 몇 도? 45. 코사인이니까 신. 아니, 신. 마이너스 코사인 60도? 2분의 1,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라서 4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이 됩니다. 음수죠. 등각이니까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그럼 그걸 무슨 수 계산? 역수 계산. 그래서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분의 4하고 무슨 하나? 우리하고 열심히 해서 계산하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이런 게 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나 이제 사인 130도도 구하고 코사인 70도도 구하고 코사인 130도도 구하고 사인 70도도 구해가지고 막 곱셈하면 되겠네. 미친 소리죠. 구조가 뭡니까? 신코코신이죠. 그럼 반대로 쓰는 얘기지 않을까? 예를 들면 사인입니까 코사인입니까? 사인, 신코코신이니까. 그럼 요각에서 요각을 더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빼야 되겠죠. 부유지가 되니까. 얘는 130도 마이너스 70도니까 그냥 사인 몇 도를 60도를 멋있게 표현해요. 됐나요? 자, 이런 느낌 정도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조는 열심히 이렇게 익혀 나가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이렇게 볼게요.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를 더했더니 2분의 1이 돼요.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를 더했더니 2분의 3이라는 관계가 있대요. 이때 코사인의 알파가 베타는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 합이 2분의 1이다? 우리가 사인이랑 코사인의 합이 나와 있으면 제곱하고 싶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는 제곱에서 나온다고 해서 1이 생길까? 안 생기겠죠. 그러면 일단 이 생각부터 해보자.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려면 결국에는 신의 값이 필요한 거지 않을까? 근데 내가 필요한 값을 보니까 코사인끼리 곱이랑 사인끼리 곱이네? 그럼 얘들이 이제 뭐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제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죠. 그럼 여기 양면을 제곱하면 얘는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2 사인 알파 코사인 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제곱 베타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 거고, 자, 요거 제곱하게 되면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에 플러스 코사인 제곱 베타가 4분의 9라고 적을 수는 있어요. 그쵸? 나는 이 둘을 무슨 세방값이 필요할까? 뺀 값이 필요해. 뺀 걸 물어보지 미쳤나 봐. 아야, 내가 잘못 물어봤네. 미안하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할 수 있어. 왜 더하기 지금죠? 그럼 톡점이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일까? 더하고 싶습니다. 두 개 더하면 될까? 1. 그리고 얘는 내가 찾고 싶은 값에 몇 배가 되는 것입니까? 2배. 그럼 열심히 정치하고 이렇게 바로 잡는 게 맞지 않을까? 그쵸? 그럼 요거 두 개 더해서 다시 얼마? 1. 자, 이렇게 두 개 더해서 2분의 얼마?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럼 2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자, 네가 이거 빠지면 2분의 1 되는 거라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무로 부른 값은 몇 배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 1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연습을 좀 한다. 몇 분? 41분? 괜찮아요. 얼른 합시다. 자, 이번엔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3분의 1이고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분의 1입니다. 이때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코탄젠트 베타를 곱한 값을 계산을 하래요. 이게 먹고, 이건 뭐 제곱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성요소에 대한 특성을 생각해 봅시다.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나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무조건 신코, 코신이다, 그치? 근데 얘는 부호는 변화가 없고 얘는 부호가 바뀔 거니까 뭔가 두 조각의 값을 연립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여기 이제 물어보는 값을 확인해보면 탄젠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는 분모에는 코사인 알파랑 누가 곱해질까요? 사인 베타가 곱해지고, 그치? 코신 느낌아? 분자에는 뭐랑 뭐가 곱해져요?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 신코, 코신이 여기 다 있다. 그러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신코 코신이 3분의 1인 거고, 그럼 얘는 신코 코신이 2분의 1인 거고, 또 순수하게 이렇게 막 다 적으면서 계산하면 팔이 빠질 거야, 그치? 반복 빼기만 뭐한다? 치환한다. 그럼 A 더하기 B가 몇 분의 몇이고? 3분의 1이고 A 마이너스 B가 몇 분의 몇입니까? 2분의 1인 거니까 얘는 뭐분의 뭐 구하고 있는 겁니까? A분의 B입니까? B분의 A입니까? B분의 A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개 더해서 A 찾으시고 빼서 B 찾으신 다음에 그 역수의 관계 계산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런 구조들 연습을 해 나가시면 되는 거고, 자, 탄젠트의 덧셈 정리랑 2차 방정식이 엮여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제 5번입니다. 자, 만약에 나한테 2x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에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라고 했습니다. 자, 이 상태일 때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를 찾으래요. 풀어볼까요? 1 뿌리니까 1 맙니까? 1만 탄 풀탄 그렇죠? 그럼 1 마이너스의 9분의 9이니까 9 바뀌면서 플러스 몇 분의면 2분의 1분의 자 그 다음에 9분의 하고 분계수 관계에 따라서 몇 분의 몇이라서 2분의 3이라서 이 값은 뭐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 그럼 너네 탄젠트가 가지는 각이 값이 1이라고? 그럼 얘를 만약에 예각이라고 문제에서 제시해준다 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 도짜리라는 얘기입니까? 45도짜리다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각도 구할 수 있게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돌아봅시다. 숨차.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분의 3파이일 때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1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값 구하래요. 느낌이 온다. 뭐 하고 싶다. 전개하고 싶다. 그럼 1 마이너스에 묶어내면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뭐? 베타 생기고 플러스에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에 곱이 또 생기겠죠. 맞아요? 이 값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탄젠트의 합과 곱으로 구성된 식이고 나한테 주어진 건 두 각의 합이 4분의 3파이라는 조건밖에 없어요. 적절한 각을 여기 집어넣고 계산하자는 게 당연히 아니겠다. 그쵸? 내가 쓸 수 있는 건 탄젠트의 합과 곱이 들어가는 식의 관계를 찾는 건데 두 각의 합이 나와 있다? 그러면 사인 코사인의 덧셈 정리를 쓰자는 게 아니라 누구의 덧셈 정리를?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쓰자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탄젠트 4분의 3파이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이겠죠? 탄젠트는 기울기잖아요. 4분의 3파이는 45도, 45도, 45도. 4분의 8, 4분의 8, 4분의 8이니까 이렇게 그어진 직선의 기울기겠죠. 이 직선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응원할게요. 그럼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 풀탄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합과 곱이 그대로 드러나는 식이 되고 그럼 이 분자 분모에 있는 식의 비율의 관계값이 무슨 일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대로 분모에 있는 거 넘겨준다 치면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에다가 자 빼기 1을 한 값 마이너스 1을 곱했기 때문에 그쵸? 그 값은 내가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로도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요 값이 바뀌겠죠? 이 마이너스를 넘어가면서 이게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부호 단위가 없어질 거고 남은 거 1 더하기 1은 얼마나 될 거다? 이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로 두는 순간 망하는 거고 그래서 탄젠트의 덧셈 정리가 왜 때문에 쓰이는지 구조를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하나 더. 숨차요. 너희도 힘들지? 힘내. 자, 제가 직각삼각형을 줄 건데, 그렇대. 여기가 길이가 3이고 여기가 높이가 1이래요. 그러한 삼각형 ABC가 있었어. 그러면 여기 있는 비평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루트 10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 AB 길이를 한변 길이로 하는 정삼각형을 그려보겠대. 재밌겠다. 그리고 거기를 D라고 찍었어요. 1절. 자, 근데 심심해서 자, 이 삼각형 크기 결정됐잖아요. 이 삼각형도 크기가 결정이 됐죠. 그럼 D에서 여기 AB까지, BC까지의 거리, 이 높이로 결정이 됐을까? 당연히 결정됐겠죠. 길이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분 DH의 길이가 결정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자, 이제 문제를 볼 때 부모님의 초점을 맞추어 봅니다.
난 각을 더하고 빼는 관계가 이제 미적분에서는 괜찮거든 쓸 수가 있는 거거든. 여기 각은 몇 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60도 정삼각형이다. 3분의 8이네. 그쵸? 그리고 이 각의 크기는 특수각은 아니지만 그 각의 크기는 결정돼 있다 안 됐다? 돼 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정해지는 거니까 두 변기를 있으면 당연히 남은 한 변기를 구해지기 때문에 그럼 요 각을 한번 알파라고 준다라고 쳐볼까요? 그럼 알파라는 값도 결정됐다 안 됐다? 결정돼 있다. 3분의 파이라는 각의 크기도 결정이 되어 있는 대상이다. 그쵸? 결정된 대상들 가지고 내가 계산을 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 빗변 길이가 루트 10이었으니까 여기 A에서 B까지 또 루트 얼마나 되는 걸까? 10이 되는 거겠죠. 그럼 빗변 길이에 대해서 내가 아는 각과 그것에 대한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빗변에서 아까 높이로 갈 때 뭐가 곱해졌다? 사인이 곱해졌다. 그럼 요 길이는 지금 루트 10에다가 곱하기 사인의 알파 플러스 3분의 파이를 계산할 수 있니? 이렇게 묻는 건 아닐까? 가능합니까? 자 그럼 신코코신 쓰면 되겠죠. 그럼 사인은 신코코신이니까 신코코신 부호는 플러스일 거고 사인 알파 얼마인지 찾아야 되니까 요 직각삼각형 그려놓으면 알파라는 각에 대해서 밑변 3 루트 1 자 뒷변 루트 10이니까 사인 알파 루트 10분이 얼마다? 1이다. 그럼 코사인 60도인 거죠. 코사인 3분의 8이 얼마? 2분의 1이다. 플러스에 자 코사인 알파 여기서 몇 분이면 루트 10분의 3이다. 사인 60도 찾는 거니까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열심히 계산해서 뭐 유리화할 수도 있는데 그거 항상 마지막에 하는 거야. 자 삼각 비례값이 계산됐으니까 나의 높이는 여기에 루트 10배에서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 답은 여기에 루트 10배 분배될 거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루트 3에서 간결하게 2분의 그냥 1 플러스 3 루트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덧셈 기본 초석을 다졌고 이제 이걸 활용해서 좀 더 다양한 기하학적인 문제들이랑 대각공식이랑 그 다음에 반각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몇 분이죠? 51분? 같이 쌉시다. 대각반각공식은 알아서 해오시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요.